자, 먼저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장. 오늘 장 뭐 날벼락 맞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오늘 아니 장. 저 같은 종목 그저 예, 2차 전지나 포스코 그런 구성료나 날벼락 맞아야지. 안 가도 반도체들이 다 날벼락 맞아요. 네. 아이고. 정말 무슨 네. 일인가 싶죠. 네. 네, 오늘 반도체도 좀 유의 깊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시청자분께서 보유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성광밴드 성광밴드 매수가 비중 얼마실까요? 17,500원에 10%입니다. 17,500원에 10% 네. 있으십니다. 네. 오늘 종가가 2.88% 하락하면서 15,540원 기록했고요. 최근에 고점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거 보니까 보유 기간이 여러 달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래됐다 했어요. 네. 예. 자, 이 17,000원대 부근이 지난해 9월에 또 형성했던 고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주가 회복세 보여주고 있는데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네, 시청자님. 이거 원전주에도 해당이 되고, 소 타는데도 이렇게 못 가더라고. 많이 밀려가고, 이제 겨우 좀 올라가니까 하니까 오늘도 많이 밀려버리네요.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 모멘텀 네. 분석해 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원전주라고도 하는데 왜 안 갑니까? 뭐 이런 질문 하시는데 어떻게 예. 전략 세울까요? 이게 관이음세를 하는 거니까 뭐 원전 쪽도 해당되고 여러 군데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 성강밴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뭐 지금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쪽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선 쪽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지금 조선 쪽이 지금 앞으로 한 4년치 물량들을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즘은 이 수주를 받는 게 좀 골라가면서 그렇게 수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LNG 쪽에 이 성강밴드가 좀 이렇게 많이 관련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기 전에는 유럽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 러시아 쪽 가스관을 통해서 이 천연가스를 공급받았는데요. 자, 이제는 지금은 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 쪽의 경우에도 야, 이거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뭐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대책이 없겠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지금 LNG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남아 돌아서 골치가 아픈 나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쪽에서 LNG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게 LNG죠. LNG로 만들어서 배로 이렇게 좀 옮기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발주가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도 미국 쪽에서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 카타르에서 이 LNG선을 2차 발주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아마 우리나라 쪽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 수주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또 성강밴드가 이건 당장 영향을 미칠 부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HN 파워라는 카이스트 그 학내 벤처예요. 그쪽에 한 30억 정도를 지금 스타트업이죠. 좀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쪽은 수소 연료 전지나 이런 것들을 좀 주로 개발하고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지금 나름대로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요런 부분들은 향후에 수소 쪽, 이런 쪽도 겨냥하면서 투자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수소 경제도 마찬가지로 수소 경제화가 된다라면 그 수소 이송하는 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 관이음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의 전망들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현재 상황이 나쁘냐? 현재 상황이 안 좋고 1년 뒤에 좋고 2년 뒤에 좋고 그러고 좀 더 나빠졌다가 좋아지고 이러면 큰 의미가 없을 텐데요. 지금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실적 부분들 살펴보게 되면요.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한 560억 정도
그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자, 성광밴드의 시가총액이 지금 4,444억, 4가 4개네요. 자, 그 정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그 정도인데 그러면 현재 있는 주가 수준이 싼 주가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지금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작년 1분기에 매출액 454억에 영업이익 한 3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는 이 매출액도 한 50% 정도 늘어났죠. 684억에 영업이익은 148억이 나왔어요. 2분기 실적도 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전부 다 성장 동력들 계속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주가 자체는 현재 있는 시가총액이 비싸지가 않고 오히려 저렴한 수준이고 그렇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 주식이라는 게 좀 그 수급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2차 전지 쪽으로 워낙 많이 쏠리니까 다른 쪽들 다 좀 이렇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시장의 그 전체적인 시장의 틀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결국은. 자, 현재 상태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쭉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같은 이런 수급적인 상황들, 요런 걸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한 15,000원 아래 정도요. 14,000원대 중반 정도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15,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라면 시청자님은 지금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지금 작년에 9월 달에 17,650원이 고점이었는데 거기 제일 고점 근처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 단가가 좀 많이 높은데 14,000원대 중반 정도, 15,000원 아래에서는 좀 추가 매수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여기 있는 작년 9월 달에 찍었던 17,650원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적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본다라면 중장기적으로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니까 떨어지면 추가 매수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합니다. 네. 네, 걱정할 게 없다고 하시네요. 걱정은 없는데 너무 오래 들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네. 가격이 좀 높으시니까 추가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또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성광밴드 전쟁 이후에 LNG 가치가 주목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카타르 수주 기대감도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 등 사업 확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들까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고 주가 가격 부담 없는 상태, 단 수급에 따른 변동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15,000원 선 아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17,650원 선 돌파한 이후에 2차로 2만 원 선까지 목표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서 박살내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HL만도 53,250원에 비중 10% 갖고 계시는데요. 실적 보니까 컨센 약간 하회하긴 했지만 너무 주가가 못 가고 내리기만 하네요. 기다리면 수익 가능할지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HL만도 오늘 주가가 3% 넘게 하락했고요. 장중에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 47,950원 선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분 10% 정도 손실이시죠? 전략 주시죠? 자, 이쪽 다 지금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다 지금 이렇게 좀 많이 멀쩡하고 실적 좋은데도 다 좀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워낙 너무 극단적인 쏠림 현상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했다고 그렇게 실적이 좀 좋아지고 향후에도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77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네요. 자, 근데 요게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한 8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됐으니까 그 컨센서스보다는 살짝 낮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 40억 정도 낮은 상황이네요.
자, 뭐 그렇다면 그렇게 40억 정도 낮은 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 뭐 현대차 쪽이 실적이 워낙 잘 나오고 현대차 자동차가 워낙 좀 잘 팔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낙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이걸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3,25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쪽 꼭대기 근처 정도 지난번에 7월 초에 찍었던 자리 그쯤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고점에서 조금 물린 거라서 조금 하락폭은 큰데요. 예, 기다리시면 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비중이 우리 시청자님도 10%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자, 비중이 10% 정도시다라면 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강밴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시적인 수급 영향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요. 예, 이 DL만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46,000원 아래 구간 정도 그 정도면 일단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냐면 요게 단기적으로 봐서는 54,000원 정도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그쪽에서 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추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자, 뭐 말씀드린 가격대 뭐 46,000원 아래 구간 정도가 온다라면 예, 그때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전고점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요 정도가 되겠죠. 뭐 53,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한번 끊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그냥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목표가는 매수가 근처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HL반도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현대차의 낙수효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역시도 배터리주 랠리에 따른 또 반사적인 효과로 인해서 또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 해석을 했는데요. 추가 매수는 좀 내린다면 46,000원선 아래 바로 반등을 한다면 1차적으로 53,000원 목표가 보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거나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 종목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예, 한미글로벌이요. 한미글로벌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4,300원에 26%요. 34,300원 26% 비중 있으십니다. 네, 네. 이 종목 많이 하락했네요, 시청자님. 예. 예. 네. 한미글로벌 네옴시티 관련주로 지난해 뭐 11월까지 증시 안 좋을 때 랠리를 잘 보였었고요. 오늘 종가는 25,450원 선 기록하면서 7%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네, 걱정되시는 점 말씀해 주세요. 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형성했었던 201선에서 지지했던 가격 부근까지 그 선을 깼네요. 오늘 깨면서 내려가는, 아직 안 깼습니다. 그 선 부근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미글로벌 반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자, 뭐 지금 좀 많이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글로벌의 경우는. 물론 저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은 살아 있어요. 지금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들 지금 네옴시티에 대해서 허상이다. 뭐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했었는데요. 뭐 지금 저 사우디 쪽에서 네옴의 그 경영진들이 12명이 방한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쪽에서는 정상대로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믿을 수 그냥 믿어라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렇지만요. 어쨌든 일은 좀 진행이 돼 가고 있다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좀 인기가 없는 그런 종목,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였었죠. 지금 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 이런 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소외돼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좀 좋지 않은 그런 그런 자리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평선이 수렴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론가 확산이 되게 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가격대 전에 찍었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전저점들 뭐 이런 자리가 있는데 전에 찍었던 자리가 24,600원이에요. 다행히 오늘은 저가가 24,700원이 나오면서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향후에도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괜찮은데, 일단 뭐 이 가격을 붕괴를 시킨다라면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4,600원이란 가격대를 깬다라면 그때는 뭐 한 2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도 조금 열어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손절을 고려하고 계시다라면 24,600원이라는 가격대, 그 가격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시청자님, 이 비중이 만약에 이렇게 많지가 않고 작았으면, 자,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손절가가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손절가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비중이 크지 않으면 조금 비중을 실어서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전략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네옴시티 관련되는 부분들이 언제 부각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뉴스가 탁 터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24,600원이란 가격만 안 깨면 보유해 보시고요. 위쪽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 네옴시티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된다라면 이 저항선 때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겠지만, 뭐 전에처럼 뭐 좀 얘기하다가 말면 여기가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가격대는 3만 원대 근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올라가면 비중은 좀 줄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만 원 근처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여 드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4,6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재차 부각된다면은 그 선보다 더 높은 가격까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게 지금 전에처럼 뭐 왔다 가고 뭐 잠깐 동안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그러들면 그 정도가 될 거고요. 네. 그때 또 모멘텀이 확 부각이 된다라면 일단 그걸 뚫으면 뭐 한 4만 원대 근처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세게 부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니까요. 네. 한 3만 원 정도 근처로 보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새로운 반열의 뉴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네네. 네, 한미글로벌 전략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옴시티 모멘텀 끝나진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위치입니다. 따라서 24,600원의 손절선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근처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용선제이님이시고요. SK이노베이션 19만 8,500원에 15% 비중 있으십니다. 진단 의뢰해 주셨는데요. 이분 오늘 좀 갈등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가 보이고 있는데 장중에 좀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종가로는 오늘 0.5% 하락으로 끝났는데 장중에는 6%까지 하락했다가 또 11%까지 급등을 했었죠. 팔까 말까 고민 조금은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자, 이게 오전에 한 11% 정도, 그 정도 올랐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1시 이전에 뭐 거의 피크를 찍고 2차 전지 쪽이 네. 이렇게 확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뭐 이거는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의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길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올려주셨으면 답을 좀 명확하게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단기간으로 봐서는 지금 오늘 2차 전지 쪽 움직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움직임은 좀 타격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LG화학의 시가총액을 넘었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56조가 됐었고요. LG화학이 55조가 됐었어요. LG화학이 7% 올랐을 때 55조였는데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르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그런 그쪽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인데 그동안 크게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쪽들하고 같이 연동돼서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이니까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긴 관점이다라면요. 단기 관점이다라면 좀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긴 관점이다라면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거의 다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얼마 전에 이 SK이노베이션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좀 급락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충격들 이런 건 다 흡수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SK이노베이션에서 과거에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이 SK온을 상장시킬 때 주주들이 원하는 주주들에 한해서 원하는 주주들은 이 SK온을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일 당장 SK온이 상장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좀 주가 자체가 그동안 못 올라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아마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고 계시면 이게 좀 위쪽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온다라는 생각이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보시면 여기 기업 분할하기 전에 고점 자리 있죠. 이 자리는 지금 LG화학이 기업 분할하고 난 다음에 못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100만 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강하게 올랐었는데 그 자리를 못 뚫고 있기 때문에 이 SK온 같은 경우도 이 자회사 SK온이 상장되고 난 다음에도 이거를 쉽게 그냥 훅 하고 뚫고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어느 정도 길게 가면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 정도 가격은 한 27만 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장기 관점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장기 관점에서 한 27만 원 정도 설정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배터리주 시세에 오늘 오후장의 흐름을 봤을 때 타격이 있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긴 관점에 보유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SK이노베이션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SK온 상장 시에 주주를 배려하겠다는 회사 측의 의견 역시도 긍정적이라고 보면서 장기 보유 목표가 27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 채팅창에 시스템 반도체 기억님 TSE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55,200원에 비중 15% 있으십니다. 5% 더 물 타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중기 전략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TSE의 주가는 4% 넘게 하락하면서 48,7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비중을 더 실으시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장기 관점으로, 중기 관점으로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중기 관점이다라면 실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TSE 같은 경우도 저쪽 검사 장비 쪽, 이런 쪽이 주인 그런 기업이죠. 자, 이 검사 장비하고 패키징이나 검사 장비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쪽에 속합니다. 자, 이런 쪽은 아까 좀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듯이 이 패키징이나 검사 장비 쪽 이런 쪽은 물량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삼성전자가 다른 쪽에서 물량들도 이렇게 갖고 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TSE 같은 종목도 거기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3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1분기가 조금 적자였어요. 1분기가 적자였는데 그때 올해 1분기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의 바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좀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실적이 나오면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저 추가 매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추가 매수짜리는 지금 15% 보유하고 계신데 20%까지 채우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62평선 근처 정도, 이 정도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기가 좀 좋은 자리다라는 생각인데요. 62평선은 지금 현재 46,200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60선 정도에 닿으면 좀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중기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6만 원 근처 정도, 6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매수 가격 참고해서 매수하시고요. 6만 원 정도 보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TSE 중기 관점에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합니다. 삼성전자발 반도체 검사 장비 수주에 대한 기대 갖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실적 바닥 가능성과 2분기 턴어라운드 전망, 실적 확인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는 46,200원 선 조정 조금 기다리시고요. 중기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매수가 24,4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20% 실어주신 비중 매수가 괜찮으신데요? 지금 손실 크지 않으시죠? 그렇죠. 크지는 않죠. 예, 오늘 종가가 0.7%가 하락한 19,800원 선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일단 실적이라든가 장래 전망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고 또 뭐 차트상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행보를 박스간에 갇혀가지고 행보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금 나와야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 또 앞으로의 전망, 모멘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왜 주가가 안 가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라고 합니다. 전략 주시죠. 네, 시청자님 뭐 제대로 좀 잘 보신 것 같고요. 뭐 실적 부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주였던 기업인데 지금 뭐 2차 전지 배터리 부품 쪽 뭐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의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지금 2차 전지 쪽하고 관련되는 종목들도 자, 거의 쏠림 현상이 이 내에서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자, 지금 뭐 양극재 쪽 뭐 이런 쪽하고 일부 몇몇 종목들 요런 것들만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됐고 뭐 다른 조금 관련 있는 뭐 지금 이제 진출을 할게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각이 되질 못했습니다. 자,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도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2,900억 정도 시가총액이 그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일단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적자였는데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분기부터는 아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자리 정도 뭐 이 정도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매출액 역시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좀 전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좀 올라갔는데 못 팔으신 게 그게 조금 뭐 아쉬울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거 소외받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좀 억울하게 소외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나친 쏠림 현상 때문에. 자,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뭐 반등이 나오면요. 한 22,000원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봐도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자, 만약에 이 22,000원이라는 가격을 뚫고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그 전에 있었던 자리, 사상 최고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6,700원이네요. 그렇다면 뭐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2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뭐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그냥 차분하게 느긋하게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절가 없이 대응하는 전략 나왔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배터리 검사 장비 쪽이네요. 세방 리튬 전지 쪽으로 지난해 올해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2차 전지로 사업 확장까지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실적 성장 기대된다는 분석. 다만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22,000원 목표가, 그리고 2차는 25,000원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온 종목인데요. 모모님께서 대웅제약을 사셨습니다. 11만 5천원. 5% 비중 있으시다고 하고요. 대웅제약의 오늘 주가는 4% 가까운 하락입니다. 93,200원 선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대웅제약 최근 들어서 하락한 이후에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 잘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쪽이 뭐 제약바이오 쪽 요런 쪽 섹터들이 올해 굉장히 재미가 없었죠. 다들 재미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확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근데 뭐 이 대웅제약처럼 이 숫자가 찍히는 종목군들,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봐도 뭐 관심이 가능한 그런 자리까지 좀 하락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가 93,200원 정도 돼 있는데요. 자, 뭐 많이 좀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좀 많이 하락했지만 일단은 참고 인내를 좀 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세로 이렇게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오늘 그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었죠. 2차 전지 섹터들이 뭐 오전에 굉장히 강했을 때, 그때는 다른 쪽에서 수급이 다 빠져나갔는데요. 이쪽에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래서 좀 꿈틀꿈틀하는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보여줬으니까,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뭐 기술적으로도 아래에 조금 기댈 만한 자리가 있어요. 88,300원 전 저점 찍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절가 라인은 88,300원 저 가격은 지켜줘야 돼요. 이 주식이라는 게 언제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뭐 그런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88,300원이라는 가격은 조금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가격을 만약에 깬다라면 그때는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자, 11만 5천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그 가격까지는 조금 멀어 보입니다. 조금 멀어 보이고, 좀 반등이 나오면 이 가격대, 매수하신 가격대보다 조금 아래 정도가 되겠네요. 자, 62평선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10만 5천 원 정도가 되니까요. 10만 원 좀 넘는 자리 정도, 그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나중에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 올 겁니다. 아마 내년 정도면 그런 시점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내년 정도 기대해보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실적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대웅제약이라는 평가인데요. 어제 또 소식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치료 분야 사업 파트너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8,300원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진단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 만나 뵙는 날은 그 다음날 항상 뭐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 FOMC 또 반영하는 시장입니다. 그쵸. 전략 세워주시죠. 자, 뭐 오늘 저녁,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거기서 이제 연준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확률을 보면 거의 뭐 공산당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0.25% 인상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로 더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일 텐데요. 뭐 시장에서는 좀 못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파월 의장의 저 얘기는 약간 다를 수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지난달에 6월 달이죠. 6월 달 CPI가 2022년 6월 달이
가장 높았었어요. 그때 9.1%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 같은 경우는 8.5%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저효과에 나타나는 효과 자체가 좀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유가가 보시게 되면 거의 뭐 은근슬쩍 이렇게 올라오더니 거의 80불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78불 정도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도 뭐 과거에 뭐 6월 달이나 이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흑해 곡물 협상이 연장이 안 됐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오데사 지역 그쪽을 계속 폭격을 하고 있어요. 또 흑해를 지나가는 배는 군함으로 간주하겠다. 러시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유럽 쪽에서는 그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송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게 철도폭이 구소련에 있는 그런 나라들하고 서유럽 쪽에 있는 나라하고 철도폭이 틀립니다. 이게 세계대전 지나면서 러시아 쪽은 철도 이 폭을 다르게 했어요. 그래서 육로로 운송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원활하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엘니뇨 현상과 함께 이 식량 가격을, 농산물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향후에 인플레이션 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좀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미국 시장 신경 안 쓰고 그냥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내일 크게 움직이면 내일 아침에 잠깐 뭐 영향을 받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되는 부분들은 고려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 지나치게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억울하게 막 이렇게 되게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이 좀 좋은 종목 중에 억울하게 빠진 종목군들, 요런 것들은 차근차근 저점에서 이렇게 좀 매수를 하신다라면 나중에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을 펴신다라면 나중에 뭐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종목으로는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도 뭐 그런 쪽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팹리스 업체들 쪽도 뭐 그런 쪽이 좀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FOMC 예견을 해주셨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장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과매도되어 있는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잘 챙겨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챙겨나가자, 팹리스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재필 전문가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 고민 많으셨어요. 에코프로 가지고도 고민하시는 분도 계셨고 일진 하이솔루스 뭐 정말 많은 종목들 고민된다고 글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밤에 또 9시에 진단 있으니까 꼭 진단 받아보시고 내일 이 시간 또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에서 내일 기다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